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토요일에 있는 프로토 총 7경기죠. 7경기 준비를 해왔고요. MLS 경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요일에 이제 오전에 있는 경기들입니다. 첫 번째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캔자스 대 LAFC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선 승 쪽, 해외배당에서는 승과 무승부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일단은 캔자스가 조금 높은 배당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약간은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이 경기는 이 두 팀의 경기력을 비교했었을 때 LAFC가 사실 이 측면에서의 공격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버래핑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좋긴 하지만 수비적으로 아쉬운 부분들을 가져가는 팀이고, 캔자스 같은 경우에는 뭐 전방에서부터 하는 압박이라든지 뭐 역습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경기력을 비교했었을 때는 이 경기는 캔자스가 훨씬 더 우세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캔자스의 승을 바라보고 있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두 팀의 모습을 생각을 해봤을 때 득점이 적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캔자스도 수비적으로 봤을 때는 불안한 부분이 분명히 가지고 있는 팀이고, LAFC가 측면에서의 공격을 활용하는 모습들이 좋은 팀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좀 득점이 많이 나오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일단 캔자스의 핸디캡 무승부도 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LFC도 득점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캔자스가 이 선제골을 넣게 되면 LFC가 좀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캔자스의 좀 대승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캔자스의 핸디캡 승을 바라보고 있고, 마인승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시카고 대 필라델피아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선 승무 쪽, 해배당에서는 패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경기 일단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시카고의 패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뭐 시카고는 전체적으로 뭐 경기력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뭐 공격에서도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는 팀은 아니고, 수비가 숫자는 많지만 이 단단하지 않은 모습들,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이런 수비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슈팅을 허용하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고요. 반면에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최근에 흐름도 그렇고 경기력도 나쁘진 않은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공권에서의 좋은 부분을 보여주는 팀이기도 하고요. 저는 이런 두 팀의 모습을 생각을 해본다면, 어쨌든 뭐 지금 국내 배당에서는 필라델피아가 정배당을 받았죠. 제 생각도 동일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에서의 경기이긴 하지만 시카고의 모습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 경기는 필라델피아가 무난하게 이길 수 있는 경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시카고의 패로 바라보고 있고요. 언오버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는 오버가 정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역배인 언더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더를 생각하는 부분은 시카고가 그래도 수비 숫자는 좀 많이 가져가는 팀입니다. 이 좀 상대 팀이 강하지 않은 팀이면 그래도 공격적으로 나오는 모습이 있긴 하지만, 상대가 필라델피아이기 때문에 조금은 수비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필라델피아의 제공권이 터지면 이 경기는 필라델피아가 무난하게 이기면서 승리하는 그림으로 가겠지만, 저는 굉장히 좀 이 시카고의 수비적인 모습에 필라델피아가 좀 고전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득점이 많이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역배인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핸디캡 무승부로 말씀드렸듯이 득점이 많이 나올 것 같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필라델피아가 좀 고전할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라델피아의 1점차 승리, 시카고의 핸디캡 무승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입니다. 솔트레이크 대 휴스턴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선 승무 쪽, 해외배당에선 승 쪽이지만 무와 패의 빈도도 있습니다. 이 경기는 솔트레이크의 승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좀 승패 방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휴스턴의 역습에서의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좋긴 하지만 솔트레이크의 공격력이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습이나 뭐 전체적인 뭐 측면에서의 모습들이라든지 전체적인 경기력이 저는 공격적인 모습에선 솔트레이크가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팀 다 수비적으로는 좋지 않은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공격적으로 비교를 해본다면 저는 솔트레이크가 더 우세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솔트레이크의 승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언오버 같은 경우에는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트레이크
말씀드렸듯이 수비가 단단한 팀은 아니고요. 휴스턴이 뭐 역습이나 템포 이런 부분에서 나쁘지 않은 팀이기 때문에 휴스턴 역시 좀 득점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득점이 많이 나오는 오버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휴스턴 역시 말씀드렸듯이 득점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솔트레이크의 1점 차, 좀 극장골이라든지 아니면 좀 이 선제골 넣고 그것을 지키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1점 차의 승을 바라보고 솔트레이크의 핸디캡 무승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입니다. 내슈빌 대 몽레알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선 승쪽, 해외배당에서도 승쪽이지만 무와 패의 빈도도 있습니다. 이 경기는 무승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단은 배당이 내슈빌 쪽에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됐긴 했지만 MLS가 좀 이 홈팀에게 정배당을 좀 주는 경향이 좀 많은 것 같고요. 내슈빌의 경기력이 몽레알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몽레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공격적으로도 뭐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팀은 아니고 이 수비도 공격에 가담하는 숫자에 비해서 공격에서 좋은 모습이 아니고 수비에서도 공격에 가담하는 선수가 많기 때문에 수비 숫자도 좀 부족한 모습들도 많고 역습에도 좀 취약한 모습들이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내슈빌이 유리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내슈빌 역시 경기력이 뭐 엄청나게 몽레알보다 뛰어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진 않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좀 오히려 득점이 아예 안 날 수도 있는 경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무승부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득점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몽레알 자체가 슈팅을 많이 가져가는 팀은 아니고 내슈빌의 경기력도 엄청나게 좋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언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무승부로 이변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내슈빌의 핸디캡 패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시애틀 대 밴쿠버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승쪽이 가장 많습니다. 저 역시도 이 경기는 좀 의심하기에는 밴쿠버의 연패가 길다라는 점 때문에 약간은 불안하긴 하지만 두 팀의 경기력을 비교했을 때 밴쿠버는 뭐 세트피스나 크로스에서의 한방을 보유하고는 있지만 수비가 워낙에 좋지 않아서 시애틀의 이런 밸런스가 잡힌 경기력을 생각을 해본다면 시애틀이 무난하게 이기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애틀의 승을 바라보고 있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오버가 정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도 좀 언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밴쿠버가 공격적으로 나오기보다는 리그 1위 팀이죠. 1위 팀 상대로 좀 공격적인 모습보다는 수비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큰 모습을 보여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애틀이 저는 공격에서의 강점보다는 수비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안정적인 부분에서의 강점이 더 큰 팀이라고 생각을 해서 득점이 많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경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역배지만 언더 쪽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득점이 많이 나올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애틀이 좀 1점 차로 이기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핸디캡 무승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입니다. 사노세 대 LA 갤럭시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비슷한 확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노세 같은 경우에는 뭐 경기력이 뭐 좋은 팀은 아니죠. 수비도 굉장히 불안하고요. LA 갤럭시 같은 경우에 경기력에서 뭐 도스 산토스나 치차리토 같은 좋은 선수진을 보유하고 있고 공격진의 개인 능력과 측면에서의 플레이 그리고 역습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지만 결정력이 좀 아쉬운 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LA 갤럭시가 좀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비적으로도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노세가 정배당을 받은 부분도 약간은 좀 이해가 되지는 않아서 저는 일단은 이 경기는 일단 경기력대로 사노세의 패를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A 갤럭시의 결정력과 사노세의 경기력을 생각을 해봤을 때 언더도 조금 고민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 경기는 두 팀 다 수비가 좀 불안한 편이기 때문에 득점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경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노세의 패로 이변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사노세의 핸디캡 패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 갤럭시의 프랜승이죠.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포틀랜드 대 미네소타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비슷한 확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경기 일단 무승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포틀랜드가 최근에 미네소타 상대로 좀 약했었고 미네소타의 경기력도 나쁘진 않습니다. 압박도 괜찮은 편이고 측면에서의 측면을 너무 거치는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측면에서의 공격이 굉장히 활발한 팀이고요. 포틀랜드가 역습이 좀 좋은 편이기 때문에 미네소타 상대로 좀 유리할 것 같긴 해요. 하지만 미네소타의 이 경기력이 나쁘지 않다라는 점과 그리고 이 두
팀의 맞대결에서 최근에 포틀랜드가 미네소타에 약했었던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종합적으로 저는 무승부에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승부로 바라보고 있고요. 어느버 같은 경우에는 두 팀의 모습을 생각했을 때 저는 득점이 적게 나오는 경기보다는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팀 다 공격적인 모습에서는 나쁘지 않는 그런 팀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 제가 무승부로 이변을 보고 있기 때문에 포틀랜드의 핸디캡 패배, 미네소타의 프랜승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7경기에 대해서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1번 경기부터 가장 추천을 드리는 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은 캔자스의 승, 2번은 시카고의 패배, 3번은 솔트레이크의 오버, 4번은 내슈빌의 언더를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5번은 시애틀의 승리, 6번은 사노세의 핸디캡 패배, 7번은 포틀랜드의 오버를 가장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7경기 중에서 한 개의 픽을 가져와 봤고요. 부주력 픽입니다. 주력과 고배당 픽은 멤버십 회원분들에게만 공유가 되고 있고요. 단톡방 가입을 희망하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캔자스 시티의 승리, 두 번째는 내슈빌의 언더, 세 번째는 포틀랜드 오버를 가져가 봤고 5.4배당을 책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일요일 프로토 경기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